안녕하세요. 느린 수학 교실 건쌤입니다. 비상구 1수학 경우의 수 곱의 법칙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봅시다. 주재료인 밥국수 중 하나와 부재료가 있는데 김치, 고기, 새우 중 하나를 넣어 볶음 음식을 한대요. 섞으라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이 볶음 음식을 만드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랍니다. 이 주재료가 이게 보면은 밥이 있고 이게 국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주재료예요. 여기까지가. 그다음에 여기에 김치가 있고 고기가 있고 새우가 있어요. 그죠? 새우가 있습니다. 이게 새우. 자, 이랬을 때에 얘네들을 섞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을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번 따져보면 되죠, 우리가. 먼저 주재료 밥과 섞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김치 있고 고기 있고 새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국수와도 섞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김치, 고기, 새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총 밥김, 밥고, 밥새, 에, 그다음에 국수, 국김, 국고, 국새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 총 6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주재료가 각각 몇 개 있어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각각에 몇 가지가 와요? 세 가지가 오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곱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2 곱하기 6. 그죠?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밥에도 세 가지 경우가 오고 국수에도 세 가지의 부재료가 오고 이렇게 하면은 주재료 두 가지에 각각의 부재료 세 가지씩이 오니까 2 곱하기 3에서 6 이렇게 구하는 게 빠르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다음과 같은 코브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코브의 법칙이라는 것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M 곱하기 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까 하버의 법칙에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였죠. 지금은 동시에 일어날 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밥만 가지고는 주재료 밥과 국수로 그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지요. 그죠? 어, 밥에 부재료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섞어야 되잖아요. 섞어야지 그 사건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주재료 사건과 부재료 사건이 섞여야 되잖아요. 그죠? 섞여야지 그 사건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사건이 연이어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럴 때는 무슨 법칙을 쓴다? 고보의 법칙을 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고보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세 가지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면은 어, 자, 상의가 있고, 그 다음에 바지가 있고, 뭐 여기에 신발이 있다. 이렇게 하면 사건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죠? 사건이 A, B, C 이렇게 세 개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아, 우리가 상의의 가지수가 예를 들어서 반팔, 그 다음에 뭐 서처, 뭐,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바지도, 짧은 바지와 긴 바지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은 뭐, 슬리퍼도 있고, 그 다음에 구두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얘네들을 코디할 수 있는 전체 가지수 몇 가지야?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위에 상의도 입어야 되고, 바지도 입어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지 다 끝나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이것을 연이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3. 세 가지 사건 이상에서도 이것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사건 AB가 일어나는 경우의 집합을 각각 AB라고 하면 집합 A의 원소 각각의 이게 중요합니다. 각각의 집합 B의 원소를 하나씩 대응시키는 순수쌍의 개수 NA 곱하기 NB
집합 A 원소개수에다가 집합 B 원소개수를 곱한 거죠. 이것은 곧 두 사건 A, B에 대한 곱의 법칙으로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 3번이 곱의 법칙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상로의 입구에서 출발하여 자, 폭포를 거쳐 산의 정상까지 가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라. 단 같은 지점은 두 번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구에서 폭포까지 가는 가지수가 몇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죠. 그죠? 그다음 이 폭포에서 정상까지 가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그죠?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입구에서 폭포까지 가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폭포에서 정상까지 가는 것을 B 사건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A 사건만 가지고는 입구에서 정상까지 갈 수가 없죠. 그다음 B 사건만 가지고도 입구에서 정상까지 갈 수가 없어요. A, B가 연이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A, B가 연이어 동시에 일어납니다. 즉, 입구에서 내가 어디까지 폭포까지 다음 A 길을 선택했다면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 가는 길이 몇 가지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생겨요. 이렇게 이 A 사건 각각에 대해서 B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A, B가 연이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 사건 4개 각각에 B 사건 몇 개가 일어나요? 그죠? 3개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4 곱하기 3에서 12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곱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제 2번 보시면은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72의 양의 약수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일단 우리가 72를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8, 9, 72니까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이고 9라는 것은 3의 제곱이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는 소인수분해라고 해요. 2도 소수고 3도 소수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바로 2의 세제곱의 양의 약수의 개수와 3의 제곱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곱한 것들이 다 뭐예요?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가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봤을 때에 이 세로에는 2의 세제곱의 약수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이 가로에는 3의 제곱의 약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1, 그 다음 3, 3의 제곱이죠. 얘들을 곱한 것입니다. 이렇게 곱한 것. 그러면 얘는 무엇이 되느냐면은 1, 3, 3의 제곱. 자, 얘네들이 다 72의 약수잖아요. 그 다음 여기는 2, 그 다음 2 곱하기 3, 자, 2 곱하기 3의 제곱. 얘네들도 72의 약수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2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자, 얘네들도 72의 약수죠. 그 다음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얘네들도 바로 72의 약수의 개수예요. 자, 72의 약수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잖아요. 근데 이 12개를 어떻게 구합니까? 2의 세제곱의 약수의 개수가 4개예요. 이 각각에 대해서, 그죠? 이 4개 각각에 대해서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 3개씩이 곱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3에서 이렇게 12, 12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수 n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에, 그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연수 n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에 우리가 p의 r제곱 곱하기 q의 s제곱이라고 할까요? s제곱.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는 자 pq는 서로 소인 소수예요. 서로 소인 소수. 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n의 약수의 개수, 이 n의 이것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주십니까? 그렇죠. 요
R에다가 1 더하면 됩니다. R에다가 1. 자, 보세요. 2의 세제곱의 약수가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해서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요 지수 3에다가 1 더한 개수죠. 그 다음에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가 1, 3, 3의 제곱이잖아요. 바로 요 지수에다가 1 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인수분해에서 지수에다가 1 더해서 얘네들을 각각 곱하면은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배운 공식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죠. 그죠? 자, 1번 보시면은 144를 소인수 분해해 봅니다. 자, 2로 하면은 얘는 72 몫이 되죠. 또 2 이렇게 하면은 2, 3은 6, 2, 6이 12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2로 하면은 1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 9, 그 다음 3, 3 이렇게 됩니다. 즉 144라는 거는 보다시피 2의 몇 제곱이에요? 그렇죠?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무엇이 되느냐면은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4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4하고 2가 있잖아요. 지수에. 그럼 얘는 5 곱하기 3이 돼서 결국은 구하고자 하는 양의 약수의 개수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되겠죠. 15가지가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540을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자, 2로 하면 2는 4, 2, 7이 14, 270이 되네요. 또 2, 1, 2, 3은 6, 2, 5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얘는 3, 4, 12, 3, 5, 15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3에는 3, 3, 5, 15 그죠? 3, 5, 1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가 되죠. 5는 5의 1제곱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무엇이 되겠어요? 그렇죠. 2 플러스 1, 요게 2 플러스 1, 3 플러스 1, 1 플러스 1 해주면 돼요. 그래서 3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4 곱하기 2가 돼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답은 3, 4, 12에다 2 곱하니까 2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4개가 되겠습니다. 540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24개입니다. 문제 5번 a 플러스 b 곱하기 p 플러스 q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전개하였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항의 개수죠. 그죠? 모든 항의 개수. 자, 뭔 말이냐면은 a, p, a, q 그 다음에 b, p, b, q 이러면은 앞에 두 개가 있는데 이 각각에 두 개씩 와요. 그죠? 그러면 몇 가지가 돼요? 네 가지가 되죠. 이것이 네 가지예요, 일단. 이 네 가지 각각에 또 X, Y, Z를 가 오잖아요. 그럼 총 몇 가지가 돼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1번 모든 항의 개수는 2 곱하기 2에서 바로 A 플러스 B 곱하기 P 플러스 Q의 항의 개수가 됩니다. 이 항의 개수 4개인데 이 4개 각각에 바로 X, Y, Z 3개가 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총 12가지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A를 포함한 항의 개수예요. A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그 말은 A가 없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요 앞에서 보면 A는 반드시 포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앞에가 A, B가 있는데 자, 이 경우가 자, B, P, BQ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와 각각의 이 세 가지를 곱하는 경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제일 앞에는 항을 A만 포함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1 곱하기 D에 두 가지가 있고요. D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총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건 A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에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M 곱하기 N, 즉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서 곱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